안녕하세요. 이춘선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이제 어디서 수치심이 생기는가를 다뤘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어디서 수치심이 생기는가를 다룰 거예요. 그런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그 전전전 영상에서 다뤘던 수치심의 특성, 무엇이 수치심이냐 하는 그 부분을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더 보완을 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완을 해온 4가지 특성 먼저 좀 다뤄주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른 이제 지난번에 다룬 에릭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 그 다음에 존 브래드쇼라는 심리학자의 이제 그 수치심이 발달되는 그 시기와 특성과 뭐 후유증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다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짐 프리즌하고 제임스 와일더, 그 외에 또 2명이 더 같이 공조로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 그 책에서 이 짐 프리즌과 이 제임스 와일더라는 심리학자들이 제시하는 인생 모델 이라는 그 성숙 지표가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수치심이 생기는 시기에 시기를 다뤄놓은 그 부분만 좀 오늘 좀 다룰게요. 그러면 먼저 그 수치심의 특성, 그 4가지 보완. 첫째, 수치심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상대방이 자신과 다른 점을 못 참는다. 이걸 좀 수치심의 특성 중에 하나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치심이 더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자기와 다르다는 것을 못 참는다는 거예요. 이걸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걸 잘 못한다. 나하고 똑같아야만 되고, 아니면 나하고 너무나 다른 사람은 내가 참을 수가 없다. 막 이거는 내 문제, 나한테 수치심이 많아서 그런 거다. 요렇게 한번 내 모습을 좀 돌아보는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안에 수치심이 어떤 수치심이 얼마나 쌓여있길래 나는 다른 사람이 나하고 다른 걸 이렇게 못 참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죠. 이제 그 다음에 수치심의 특성, 지금 보완을 하는 2번째로는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마음이 밖으로는 폭력으로 표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치심이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면 그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 마음은 이제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그 사람들의 경우에 그 안에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마음이 많이 있나 보다, 이렇게 그 사람을 이해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3번째, 수치심은 트라우마가 되는 경우가 많다. 트라우마가 된 모든 경험들의 근간에는 수치심이 있다. 그러니까 수치심은 이제 상처로 남을 텐데, 이 상처가 되는 이 수치심이 트라우마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 수치심은 트라우마가 되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4번째, 수치심은 모든 중독의 밑바탕이 된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파고 들어가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중독 증세를 나타내는 양상이 매우 많잖아요. 뭐 쉽게는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성 중독, 또 무슨 중독이 있나? 쇼핑. 무슨 쇼핑 중독, 쇼핑 중독,
또 무슨 중독이 있나? 중독이 많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중독의 밑바탕에는 수치심이 그 근간을 이룬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지금 이야기한 이 수치심이 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지금 들은 이런 것들이 수치심을 설명하는 이제 그런 그 말들이니까 혹시 지금 내가 들은 것 중에 뭐 질문이 있거나 뭐 보완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저는 이제 이거 이제 오늘 그 특성이 이렇게 이제 공감은 되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들어주시면 그렇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이게 지금 하나하나는 그냥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보완 설명을 하게 되면 엄청난 또 많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쉽게 더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들은 이런 그 전에 첫 번째 수치심, 첫 번째 동영상이 11가지 특성 들었거든요. 오늘 4가지 하면 15가지 총 지금 들고 있는데 요런 양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그 뒤에 수치심이 있다. 요것만큼은 그 양상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다 일맥상통하게 지금 이제 그 깔고 가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수치심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많은 말하자면은 부작용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후유증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런 부작용, 후유증 중에 이제 중독, 그 다음에 트라우마, 그 다음에 이제 폭력, 그 다음에 이제 비관용, 수용 못함, 이런 것들이 이게 수치심, 그 많은 조금 있는 수치심, 지금 수치심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냐 나한테 이렇게 묻는다면 나도 그 말은 못하지. 뭐 100 중에서 뭐 90이 있어야 된다, 80이 있어야 된다, 뭐 70이 있어야 된다. 아니 뭐 수치심이 10이 있는데도 이렇게 나타나냐? 뭐 이런 것까지는 나도 설명을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웬만큼 근데 수치심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수치심이 이제 건강한 수치심이라고 해서 내가 단점이 있구나. 내가 약한 부분이 있구나. 내가 실수를 했구나. 이런 걸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굉장히 건강한 거야. 그게 내가 수치를 느꼈더라도 그건 극복이 되는 수치심.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다 수치심이 나쁜 쪽에만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이게 극복이 되거나 어느 정도는 또 다른 사람을 더 받아들일 수 있는 미끄럼도 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데 이렇게 병적으로 이렇게 성격 장애가 나타나 행동 장애가 나타나거나 이런 정도까지 갔다는 거는 심한 경우지. 그 많은 심하다, 수치심이 많이 쌓였다. 이건 다른 말로만 하면 무슨 말이냐? 수치심을 당하는 그 순간에 내가 지금 화가 나고 내가 지금 슬프다는 표현을 못했다는 말이야. 내가 그거를 그 순간에 내 감정을 표현을 하고 내가 내 감정을 표현했을 때 내 감정을 받아준 나한테 그 마음을 알아준 내 마음에 함께 서 있었던 사람 있어서 그 감정을 딛고 넘어설 수 있도록만 했으면은 쌓이지 않았다는 거지. 극복이 됐다,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게 그냥 건강한 수치심으로 됐거나, 아니면 불쾌한 순간에 다시 기쁜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생기거나. 그랬었는데 그런 게 지금 다 단절이 된 상태가 연속이 됐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 나는
나를 조롱하고 놀리고 하는 그런 거를 내가 기저귀 갈 때부터 당했는데, 기저귀 갈 땐 내가 모를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몸이 벌써 이제 기억을 하고, 내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그 놀라운 이제 하늘로부터 온 이 직감, 막 뭐 어떤 사람은 육감, 칠감이라고도 말하는 아이들에게 있는 그 알 수 없는 그 능력, 다 안다 이거야. 다 안다고 생각을 해야지만이 함부로 대하지 않을 수 있는 거야. 이거 모른다 생각하고 모자란다, 부족하다, 없다 생각하니까 함부로 막 대하는 거지. 이제 그 경우부터 이제 이제 1년 살고 2년 살고 3년 살았을 때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은 비난, 꾸지람, 할 수 없는 걸 못했다고 막 혼나거나,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하도록 계속 억제당하거나 막 이러면 이제 그럴 때에 참 수치심을 표출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순간에 수치심이 이미 많이, 그 시기가 지금 이 시기라는 거야. 수치심이 생기는 시기라는 거야. 왜? 내가 지금 손가락으로, 몸으로, 발로, 얼굴로, 울음으로, 엉어리로 다 표현하고 있는데 안 받아주니까 표출을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표출을 했는데, 이거를 그 표출을 감수성이 없는 거지. 그게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그런 고통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필요해서 요구하고 있는 건데, 요구를 안 받아주거나 채워주지 않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됐다는 거야. 언제? 1년 살 때, 2년 살 때, 3년 살 때. 설명을 이제 아까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어디서 수치심이 생기는가, 이런 거 말할 때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네. 아마 좀 설명이 될 것 같기는 해. 네. 이제 그래서 바로 넘어가는데, 넘어가지 않는구나. 계속 언제가 지금 또 설명이 돼야 되는, 한 사람 이론을 내가 더 지금 설명을 하려고 오늘 갖고 온 건데, 이야기했듯이 여기다가 그냥 요렇게 써가지고 잠깐 그냥 보여줄게요. 짐 프리즌, 제임스 와일드의 이 인생 성숙 지표들, 요런 모델을 이 사람, 이 짐 프리즌이라는 사람이 이제 제시하고 있는 이 인생 모델 이름 붙여서, 근데 이 사람은 단계를 어떻게 나누고 있냐면은 영아 단계에서 0세에서 3세, 그 다음에 0세에서 3세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단계 해가지고 4세에서 12세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 단계 해가지고 13세에서 첫 아이를 출생하는 단계까지, 이게 단계가 다른 심리학자들하고 상당히 다르게 이렇게 단계를 좀 잡았는데, 어쨌든 오늘 내가 다루고 싶은 분야는 언제 수치심이 생기는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0세에서 3세 사이. 네. 그 에릭슨의 이론은, 이제 에릭슨의 그 정서 발달에서는 에릭슨은 1세에서 2세, 어떤 데 보면 1세에서 3세 사이, 요렇게 했는데, 0세에서 3세, 0세에서 5세, 0세에서 6,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돼도 수치심은 계속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생기게 되는데, 특히 이 1세, 2세, 요 시기에 수치심이 발달되면 이건 치명적이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다른 것보다도 치명적이다. 이 시기에 이 수치심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이후의 생에서 수치심이 생겨도 다시 극복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힘으로, 탄력할 수 있는 힘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수치심을 너무 많이 당하면 회복력이 생기지 않는다. 요게 문제, 요게 핵심이에요. 지금 핵심. 이제 그리고 이 사람이 설명하는 거는 요 0세에서 3세 사이는
받는 것을 배워야 된대. 주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고 무조건 받는 것을 배워야 돼. 그 받는 것만 배우면 돼. 다른 거는 배울 게 없고, 아, 나는 받는구나. 나는 원하면은 들어오는구나. 내가 의존하면 의존이 되는구나. 내가 필요하면 채워주는구나. 받는 것이 과제라는 거지. 이때 그러니까 못 받으면 말했듯이 이제 인생 80평, 100년을 사는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근간을 잡지 못하는 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영아 시기, 유아 시기가 중요하고, 그래서 유아학이라는 학문도 아주 늦게 나온 학문이지만 이 영아 유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인간이 너무 늦게 아는 거지. 그 정도로 이 시기에 문제가 있거나 이 시기에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인이 돼서 신경장애, 성격장애, 뭐 트라우마, 극복 못한 트라우마들, 뭐 무슨 병약 증세, 뭐 정신박약은 아니구나. 그 조현병 같은 그런 그 정신분열증 내지는, 네. 그런 모든 것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 이 시기에 있다고 보면 돼요. 이 시기에.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그래서 그만큼 이 영아들, 유아들을 유아들에게 성인들이, 어른들이, 부모들이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시기가 받아야 받는 법을 배우는 게 특징이라고 그래서 받는 것을 충분히 받아야 된다. 만약에 이 시기에 못 받으면 뭘 못 받아? 일자적으로 신체적인 필요한 것들 못 받고, 정서적으로 필요한 것들 못 받고, 관계적으로 필요한 것들 못 받고, 주목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환호해주는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들 못 받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되면 야기되는 문제가 뭐냐? 이 사람은 야기되는 문제가 성인기에 나타나는데, 관계에 있어서의 난폭함 또는 관계를 잘 못 맺는 그 관계의 약함. 뭐 왜? 정서적인 친밀감을 못 느낀다 그랬잖아. 수치심이 많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깊은 관계를 잘 맺는 게 어려운 특징이 있다 그랬지. 그게 지금 이제 이런 그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아니면 이 수치심이 많은 경우에는 폭력으로 표출이 될 수 있다는 특징을 바로 앞에서 내가 이야기했는데, 이게 난폭함이라는 단어로 지금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시기 0세에서 3세 이 시기에 이제 개인 과제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들고 있는 개인 과제는 뭐냐면은 기쁨으로 산다. 난 이게 아주 어떤 학자도 요 말은 안 한 것 같아. 심리학 뭐 발달 단계를 설명한 많은 그 심리학자들이 있는데, 기쁨을 최대한 많이 느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이 사람에서 내가 처음으로 본 것 같아. 그러니까 개인은 0세, 3세, 0세 1년, 2년, 3년을 사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굉장히 좋지 않아?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아?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 기뻐하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기뻐하는 능력이 이때 커져야 된다는 거지. 기쁨이 정상 상태임을 배우고, 기쁨의 힘을
배양해 나가야 된다. 이게 3년을 사는 사람들의 과제야, 과제. 그래, 이걸 못했을 때 이게 실패다. 기쁨으로 못 살았어. 울면서 살았다거나 짜증나면서 살았다거나 뭐 화가 치밀어 오르는 3년의 삶을 살았다. 어떻게 되냐? 이게 실패했을 때는 정체성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 된다는 거지. 자기가 누구인지 자아가 약한 사람이 돼. 자기 것을 못 찾는, 자기로 설 수 있는 힘이 약해. 근데 다른 사람들의 이론, 뭐 프로이드의 이론 이런 것 이제 표현을 한다면 자기 핵이 없다든가, 뭐 자아가 약하다든가, 뭐 자아 핵이 없다든가, 뭐 약한 정체성. 그 다음에 두려움이 많고 냉정한 사람, 냉담한 사람이 되기가 쉽고, 다른 사람과의 유대감에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든다는 거야. 그런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조종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작용, 후유증, 이 기쁨으로 살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증세야. 혹시 뭐 하고 싶은 말이? 근데 3세가 기쁨을 스스로를 느낄 수는 없을 것 같아. 아,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기쁘다는 거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뭔가 이렇게 했을 때 느낄 수 바로 있는 그거지. 거지. 근데 스스로는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중요한 말 했네. 그러니까 제 1차 양육을 맡은 사람이 대부분 엄마잖아. 엄마가 아니면 이제 주 양육자가 엄마가 뭐 돌아가셨거나 뭐 아프거나 하면 이제 어떤 할머니한테 맡겨지거나 아니면은 뭐 제3의 어떤 사람한테 맡겨지면 그 주 양육자가 이제 주 양육자가 기쁨을 줘야 되는 거야. 기쁨을 이 다른 말로 하면은 양육자가 주 양육자 엄마, 내가 그냥 엄마라고 들을게. 엄마가 얘가 기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 뭐든지 기뻐할 수 있도록 얘가 울면은 쪼르륵 가가지고 왜 우는지 살펴주고 바꿔주고 채워주고 필요한 거 다 채워주면 기쁠 거 아니야. 좋을 거 아니야. 좋잖아. 또 뭐 몸이 좀 어디 아프면은 왜 어디가 아픈지를 또 봐가지고 또 그 아픔을 낫게 해주면 좋은 상태가 유지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계속 줘야 돼. 뭔가를. 뭐를? 이 사람이 기뻐하지 않은 순간이 없도록 그냥 혼자 그냥 계속 울어도 아무도 안 오는 그런 고립과 그 외로움과 그 방치와 막 이런 걸 안 당하고 계속 기쁨으로 그냥 좋아하는 좋음의 순간으로 연결 매우 중요한 인생의 대과제가 지금 영세 3년을 사는 동안은 기쁨을 계속. 그래서 나는 이런 말을 지어냈잖아. 인간은 기쁘려고 태어났다. 나는 이렇게 주제를 달고 언제 한번 무슨 뭐 시를 하나 썼던가? 그 정도라니까. 인간은 기쁘려고 태어났다. 제일 먼저 인간이 느끼는 발달되는 감정이 기쁨의 감정이래. 기쁨을 가장 많이 제일 먼저 느낀. 왜? 근데 이 기쁨을 못 느끼잖아. 못 느낀다는 건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 기쁨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오래 그러니까 빨리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는 그 원숭이 실험 같은 거 한 사람이 있거든. 이제 사람이 없고 그냥 만들어 놓은 철사로 된 어떤 그런 거라든가 뭐 기계적으로 막 약해가지고 오래 못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좋아하고 편안하고 그 기쁨을 느끼는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 줘야 되는 거지. 인간은 특히 이 의존기가 굉장히 긴 동물이잖아.
태어나자부터 못 걷고 오랫동안 엄마한테 의존해야만 돼. 그 의존의 시기가 굉장히 길어. 근데 그 의존의 시기에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받으면서 죄책감을 안 느끼게 받아야 돼. 뭘 주면서 뭐 그냥 뭐 줬으니까 갚아라, 뭐 내가 이거 그저 주는지 아냐, 뭐 이거 뭐 내가 이거 너 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안 주는 게, 아니 뭐 그래도 주는 게 좋지, 뭐 굶어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말 하는 거 자체는 기쁨이 아니야. 그건 학대지. 정서적 학대를 하면서 이제 주는데,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서적 학대를 해도 부모가 있는 게 낫다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 정도로 사람에게는 뭔가 필요한 거야. 그 피부의 그 열과 어떤 어쨌든. 자, 그다음에 이제 개인 과제로 이 사람이 두 번째로 든 게 신뢰를 발달시킨다 그랬어.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 에릭 에릭슨의 그 정서 발달 이론, 인성 발달 이론, 자아 발달 이론에서 이미 그 0세에서 1세 사이에 발달돼야 되는 게 신뢰라고 설명을 했잖아. 신뢰감이 발달이 안 되면 불신감이 발달된다 그랬잖아. 그 정서 중에 반대되는 정서가 이제 신뢰감이냐 아니면 불신감이냐. 그랬을 때 신뢰를 발달시켜야 된다. 이게 과제라고 이 사람은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신뢰가 발달이 안 되면 어떤 실패 시에 이 신뢰가 발달이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유대감 형성이 어렵다. 속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고립적이고 불만스러운 성격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신뢰감이 형성되게 옆에서 누군가가 항상 네 옆에 내가 있다. 항상 네가 필요할 때 부르기만 하면 나 달려올 거야.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아, 내 옆에 누군가가 항상 있네? 내 말을 들어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있네? 아, 내가 혼자가 아니네? 세상 살만하구나. 이게 되는 게 신뢰가 형성되는 거잖아. 근데 아무리 울어도 아무도 안 와. 배가 고파도 뭘 안 줘. 줬다가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어. 자기 신나면은 뭐 조금 주고 안 주고 또 뺏어가. 막 이런 그 변덕스럽고 막 그냥 한 며칠은 잘 봐주고 며칠은 또 막 내팽개쳐놓고 뭐 하여튼 막 이렇게 되면은 불신나잖아. 이제 불신감, 불안하잖아. 믿을 게 없네. 내가 이래서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이제 그러면서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정체성의 혼란도 오고, 그 자기를 꿋꿋하게 믿고 나가는 힘이 벌써 약해질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감,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힘이 벌써 약하게 되는 거지. 불신이 생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랬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신뢰감이 많이 충분히 발달돼 있을 때 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뭐 또 이야기한 사람도 있는데, 성격이 불만스럽고 고립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뭐 이타적인 사람, 남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인생의 최고의 선을 이루는 삶이다. 뭐 이렇게 본다면 이미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못 받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지. 세 번째 과제는 받는 법을 배운다. 그러니까 이제 영세에서 1년 살고 2년 살고 3년 사는 동안에는 개인 과제가 받는 거니까 받는 법을 배워야 돼. 의무야. 이거는 지금 개인이 꼭 성취해야 되는 과제로서 받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주는 사람이 없었다. 받는 법을 못 배우는 거지. 이랬을 때 이게 이제 못 받았다. 이게 실패잖아. 받는 법을 못 배웠잖아. 그러면은 나타나는 게 수줍음. 지나치게 수줍어하거나 이제 자기 자극적, 둔감, 감수성이 약하거나, 그러니까 전두엽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공감을 잘 못하는 게 둔감한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고, 자기 자극적, 중독성에 빠지기 쉽다. 뭐 심한 자극으로 자기를 자극함으로써 거기서 어떤 그 왜곡된 충족감을 느끼는 형태로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 학대를 많이 받은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후유증 중에 지나친 수줍음이 있거든. 지나치게 수줍어하는 것도 이거는 어떤 학대의 증세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 근데 이제 우리는 지나치게 수줍어하면은 그런 어떤 얘는 되게 수줍음이 많네. 수줍음, 좋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막 수줍음을 보는데 그 이면에 어쩌면은 뭐라고 할까, 얘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같이 봐줄 수 있어야 되는. 네 번째, 3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과제가 뭐냐면 관계를 통해서 개인의 자아를 형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다.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자아, 자기의 씨앗인가? 그 아자가 자기, 에고 또는 셀프, 여러 가지 이제 그 단어 번역이 좀 다른데 어쨌든 자아가 형성돼야 돼.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근데 주는 사람이 없으면, 기쁨을 주는 사람이 없으면, 기쁨은 아까 설명했지만 채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계속 조건 없이 필요할 때마다 쪼르륵 쪼르륵 그냥 좀 기다렸다가 실컷 아이들은 울면 지치면 잔다. 어떤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또 원장이 그랬대. 애가 그냥 이제 1년 산에 우는데 못 가게 했다는 거야, 선생이. 울다가 지치면 지 쓰러져서 잘 거니까 가지 마라 그랬다는 거야. 내가 그 소리 듣고 나 기절하는 줄 알았다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건 학대지. 근데 이제 교육적으로 그래야 된다. 얘 자꾸 손 탄다. 안아주면은 손 타가지고 고집 생긴다. 3살 버릇 8살. 이 나쁜 말들 누가 만들어낸 거야, 다. 어른들이 자기 편하려고 만들어낸 말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아이 한 사람이 인간으로 안 봤을 때 할 수 있는 말이다. 이 3년의 삶 속에서 발달되어야 되는 인간의 기본적인 그 뼈대가 슬퍼도 다시 기쁨으로 돌아가면 된다는 이 희망과 이 신뢰와 나는 내대로 살면 되겠구나. 내 모습대로 있을 수 있겠구나. 이게 생기는 게 이게 2년, 3년의 삶인데, 1년, 2년, 3년, 4년, 5년의 삶인데, 그때의 어른들이 우리가 무지해가지고, 이게 생기는 줄을 모르고, 이때는 어른이 해주는 대로 아무렇게나 키워주면 키워주는 대로, 내가 해주는 대로 잘할지 알지. 천만에. 내가 해주는 대로 잘하지 않고 잘할 수 없는 게, 이미 태어날 때 자기 것을 갖고 태어난 사람인데 이 자기 것을 발달을 안 시켜주면 오히려 내 걸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내 거를 내 것처럼 되라. 벌써 고장 나는 거야. 이제 그냥 어쨌든 자아가 형성돼야 된다. 근데 이 시기에 자아가 형성이 안 되면 어떤 후유증이 나타나냐, 어떤 양상이 나타나냐, 감정을 절제하는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 감정을 절제 못하는 후유증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감정을 절제하는 능력이 없다? 이게 이제 분노 조절 장애니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이제 경로하는 상태. 갑자기 막 그냥 엄청난 분노를 한꺼번에 터뜨리는 경로라든지, 아니면 분노가 한번 나면은 조절을 해야 되는데 분노 조절 못하는 그런 거라든가, 감정 절제가 안 된다든가. 지금 제시한 마지막 5번째가 모든 불쾌한 감정으로부터 기쁨으로 돌아오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 시기에. 이게 개인의 과제로 이 사람이 제시를 했어. 그러니까 모든 불쾌한 감정으로부터 기쁨으로 돌아오는 법. 이게 1년, 2년, 3년의 삶에서 이게 생긴다는 말이지. 잘해주면
불쾌한 감정으로부터 기쁨의 감정으로 돌아오는 능력이 발달되게 돼 있다. 이거야. 3년의 삶 속에서. 근데 이거는 언제 조건이 붙지? 주 양육자가, 엄마가 뭐 주 양육자가 결핍 안 되게 채워줄 때, 줄 때 생기는 거지. 이게 이 애 혼자 발달시켜서 성취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엄마들 들어라 이 말이야. 엄마들은 뭘 줘야 되냐?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줘라. 충분히 이 아기가 좋은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연속되면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보호해주고, 채워주고, 다 줄 것밖에 없네. 이렇게 줬을 때에 성취할 수 있는 과제들이야. 그 불쾌한 감정에서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그렇게 생기고, 신뢰도 생기고. 이제 5번 같이 이런 모든 불쾌한 감정으로부터 기쁨으로 돌아오는 법. 이게 말하자면은 얼마 전부터 아주 유행되는 말, 아니면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매력 있는 단어로 떠오르는 회복력 이라는 단어가 나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해. 회복할 수 있는 힘, 회복력 또는 탄력성, 탄력의 힘. 그러니까 좌절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일어나서 다시, 좌절에서부터 일어나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이 오뚜기처럼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힘, 이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인데, 이게 언제 생기냐? 나는 벌써 이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언제? 엄마가 충분히 줬을 때.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하지 않았을 때. 생기지 말아야 할 일이 안 생겼을 때. 생기지 말아야 할 일이 생기면 이건 트라우마가 되거든. 그 다음에 채워져야 될 것들이 충분히 채워지면 이제 그게 이제 기쁨을 맛보고 받았고 기뻤고. 그래서 이 모든 불쾌한 감정으로부터 기쁨의 감정으로 돌아오는 능력을 이 시기에 생겨야 되는데, 이게 못 생기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통제 불가능한 감정의 폭발. 앞에 거랑 좀 겹치지. 감정 절제가 안 된다. 과도한 염려 불안증도 이것도 정신적인 질환 중에 하나거든. 과도한 염려, 우울증. 특정 감정을 피하거나 달아나거나 집착하거나 이런 부작용, 이런 후유증이 생긴다. 그래서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감정이 막 폭발하거나 분노 조절 안 되거나 과도한 염려에 빠졌거나 우울증이 있거나 공감 능력이 없거나 아주 미약하거나, 또는 막 자기 자극적이라서 막 어떤 중독성 있는 대로 자꾸 빠지거나,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 못하거나. 이게 다 뿌리가 어디 있다? 영세 1년 살고 2년 살고 3년 살고, 나는 좀 더 나가는데 4년 5년 6년. 이거는 도널드 위니컷이라는 영국 심리학자가 아주 잘
제시한 그런 이론들이 있는데 내 심리학 그 석사학위 논문이 도널드 위니컷에 대한 건데 이 발달되는 그러니까 0세에서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이런 식의 발달되는 것들 쭉 제시하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그 이제 증세들 쭉 같이 이제 이렇게 한 거 그것도 한 챕터로 다뤘는데 그거는 내가 지금 여기서 안 다루네. 이건 다른 사람 이론인데 근데 다 비슷비슷해. 다 이 사람 이론이 이 사람 이론이고 이 사람 이론이 이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이론 갖고 왔고 다 발달시켰고 자 언제 수치감이 발달되냐 요거 오늘 이제 요까지 지금 하고 도널드 위니컷 거는 소개를 안 했는데 네 어쨌든 요까지